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한 고급 인력들이 사명감이랑 도전의식 가지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도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모든 AI 기업들의 투자액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예요. 경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에 만나뵀던 한 국내 대기업의 이제 높은 분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IBM에 따르면요, 한국의 AI 도입 지수는 22%로 58%의 중국, 57%의 인도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낮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넷플릭스랑 토종 OTT 중에서 넷플릭스를 훨씬 더 선호하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AI는 OTT랑 다르게 국가의 안보 역량, 국가의 보안과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AI가 약하면 국가의 안보도 약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이버 클로바라고 GPT랑 비슷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설 토종 AI라는 점을 강조를 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픈 AI의 챗GPT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를 쓰실 겁니다.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평가한 하이퍼 클로바는 대박은 아니고 평타, 동메달 수준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구글 번역보다 네이버 파파고가 더 좋아요. 우리에게 더 잘 맞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제가 배워봐도 우리나라 연구자분들, AI 연구자분들 정말로 열정적이시고,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진짜로 느낀 바입니다. 세계에 뒤지지 않는 실력들을 많이들 갖추고 있습니다. 냉혹한 경쟁 속에서 국가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인공지능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진정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딥러닝의 최고이자 보이즈엑스의 남세정 대표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요.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인공지능이 진짜 인공지능이 맞냐? 이거에 좀 궁금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위스의 한 기업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양이인지 소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3억 개의 고양이의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게 인텔리전트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인공지능은 그냥 통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공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3살짜리 어린애한테 그 머릿속에 수억 개의 고양이의 사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은 고양이랑 이제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우선 그 3억 개의 사진을 보여준다. 네. 아마 좀 숫자가 과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몇백만 개씩 보여줘야 이제 네. 구분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거의 단세포부터 키워나갔을 때 네. 얘기고,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 뇌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요즘 인공지능들은 사실 기초가 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파인튜닝 하는 데는 예를 들면 개고양이 사진 몇천 장으로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치 좀 덜 지능스러운 면이 있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죠. 주제도 뽑아주죠. 그쵸. 소설도 잘 쓰죠. 사실 이 질문 드렸던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있잖아요. 예. 이 강한 인공지능 언제 올 거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들 단체. 네. 그런 단체들에서 예를 들면 언제 강인공지능이 오냐 이런 그 평균 내고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네. 그냥 여론조사 같은 거. 네.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점점 당겨지고 있고요. 빨라지고 있군요. 예. 그게 예전에는 100년 후, 네. 50년 후 이랬다면, 얼마 전부터는 이게 20년 이렇게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그게 진짜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더 빨라졌네요. 예를 들면 2030 몇 년 이런 식으로. 보통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이기도 쉽고, 그쵸.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너럴하게 얘기하고. 예. 근데 그런 조심스러운 분들의 모임에서도,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모임에서도 이제는 2030 몇 년 정도가 평균치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예.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한 네. 부분이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확립이 안 됐어요. 피쉬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캠 피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AI는 단지 머신러닝일 뿐이라며 단지 프로그래밍의 반복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혹시 그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차이가 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머신러닝의 하위의 개념이 딥러닝. 머신러닝이 좀 더 큰 거네요. 그렇죠. 예. 컴퓨터를 쓰는 방법이 99%는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네. 사람이 생각한 논리와 절차를 컴퓨터한테 실행하게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 그 논리와 절차를 머신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양이 구분하는 방법, 개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발견을 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발견해 준 게 딥러닝이고요. 이거는 컴퓨터가 스스로 논리와 절차를 찾아낸 거예요. 네. 요놈들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사실 사람이 짜도 되고 딥러닝으로 만들어도 돼요. 네. 어떻게든 다 프로그램인데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면 그 중에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뒤에 사람이 숨어 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똑똑한 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그런 인공지능들이 뭔가를 생성한다. 이게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결과물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러니까 결과물이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암사진을 주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어려운 문제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에요. 꽤 잘해요. 네. 근데 이거는 판별 또는 뭐 분별 인공지능, 식별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왜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안 부르냐? 결과물이 true false인 거예요. yes, no. 1비트인 거죠, 1비트. 네. 근데 생성 인공지능은 1비트로 표현이 안 되는 뭔가 복잡한 그림, 막 1메가바이트짜리 그림, 뭐 소설. 그래서 결과물이 복잡한 거를 컴퓨터가 내놓을 때 네. 그런 인공지능을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네. 그냥 단어를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모든 AI 스타트업들 연구개발비보다 엔비디아 하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따라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앞서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인데 말씀하신 대로 돈도 많아.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건 근데 인공지능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저는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네. 분야, 한국이 앞서가는 몇 개 이제 반도체, 네. 조선 이런 거 빼고는 네. 뭐 다 똑같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요에 이어가지고 네. 최근에 과기부에서는 이제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 AI를 두고 네. 잘 만들지만 쓸 수 없다 라고 평가를 과기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연구 결과는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IBM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AI 도입 지수가 22%로 58%인 중국, 57%인 인도에 뭐 반도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를 보면 세계적으로 9위, 질적으로도 8위로 굉장히 높은데 현업자로서 느끼기에 우리나라 AI 기술의 수준이랑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약간 좀 솔직하게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네. 국가별 비교 같은 거를 보면 네. 한국의 인공지능 뭐 연구나 네. 아니면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위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6위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만약에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한 10등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뭐 영국? 유럽 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한 5위 이상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9위가 무슨 의미일까? 반도체 전공했지만 10위 누구지? 아, 생각이 안 나요. AI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페라리 타면 되지. 굳이 아. 짭 페라리를 탈 이유가 있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국가 역량과도 안보 예, 역량과도 연결되기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면 말고도 네. 저는 국방을 해외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면 말고도 그냥 미래는 AI에 달려있기 때문에 뭘 위해서라도 AI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이 기존에 원래 잘하던 반도체 또는 뭐 지식산업과 한국이 뭐 흔히 얘기하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제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나마 소프트웨어랑 잘 맞고요. 미래가 달려있는 거고 네. 국방을 떠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좀 뒤쳐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정돼서는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아, 그래요? 한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들 수없이 있죠. 네. 예, 그런 애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아,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 오래 가기 쉽지 않죠. 저도 사실 보이젝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찍을 때마다 V 플랫 쓰고 네,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계신 PD님이 편집을 네. 하고 계신데 아. 매번 브루 쓰시고 아,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보이젝스가 특히 이런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어떤 특별한 분야라기보다 네. AI를 서비스화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AI를 서비스화한다. 예. 아, 사람들이 원래- 쉽게 쓸 수 있게. 그쵸, 그쵸. 네. 원래 출발부터 그랬고. 네. 게다가 그 서비스도 뭐 대중적인 서비스. 근데 특히나 AI라는 거는 되게 기술스럽고 되게 어렵고 보통 사람들은 다가가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파는 분들, 만드는 분들도 네. 기술에 더 전문가인 분들이고 그래서 서비스화에 이제 강점이 없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던 게 인공지능이라는 어려워만 보이는 기술을 대중들이 쓸 수 있도록 서비스화하는 거에 이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V플래시 이제 수백만 명이 매달 쓰는 어플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보고 계시나요? 10억 명의 사용자 네. 그리고 10만 명의 직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10억 명의 사용자들이 아주 편리하고 즐겁게 쓸 수 있는 서비스 만들고 그만큼 사랑받는 서비스 만들고 네. 10만 명의 직원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죠.